상용 로그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3-1부터 나오네요. 3-1은 이런 문제예요. 다음 수가 몇 자리 수인가? 그죠? 또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한수가 나타나는가? 자, 이것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 2와 로그 3은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항상 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것이 몇 자리수인지, 뭐 6의 100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몇 자리수 정도 될 것인지를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죠. 자, 5를 5제곱하고 다시 5제곱하고 다시 5제곱해라. 이게 몇 자리수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로그 A라고 하는 값을 소수점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얼마점 얼마 곱하기 10의 몇 제곱 형태로 모양을 만들면 요 위에 있는 수가 앞으로 나오고 더하기 로그 0. 얼마 형태로 바뀐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 숫자가 요 A에 대한 자릿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6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A가 7자리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한다면 이 A는 소수 6번째 자리에서 셋, 넷, 다섯, 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로그를 붙여서 계산을 한 후에 그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를 붙여보겠습니다. 6의 100제곱. 자, 100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로그 6인데, 자, 로그 6은 2 곱하기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은 앞에 그대로 있고, 자,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100 곱하기 자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니까 이 두 수를 서로 더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0.7781이 되네요. 그죠? 자, 앞에 100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77.81이 되고요. 이것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보면 77 플러스 0.8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정수 부분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A의 자릿수를 구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여기 정수 부분을 보니까 77이라는 수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 6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자리수다? 78자리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요거를 정리할 때 지수법칙으로 일단 위에 걸 다 곱해서 5의 몇 제곱이죠? 125제곱인가요? 그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를 붙입니다. 그러면 125가 앞으로 나오고 로그 5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 우리 다뤄야 될 것 하나가 나왔는데 로그 2와 로그 3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로그 5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아까 로그 6이 나왔던 것처럼 로그 6을 로그 2와 로그 3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아마 로그 첫 시간에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냥 로그 5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5를 2분의 1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요.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로그 2. 아까 얼마라 그랬죠? 0.3010이라고 했기 때문에 0.3010.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6990이 된다. 그래서 로그 5 값은 문제에서는 안 주지만 2분의 10으로 바꿔서 직접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얼마가 되느냐? 125 곱하기 0.6990이 돼요. 990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암산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걸 곱해 봐야 돼요. 쭉 곱해 가지고 값이 이렇게 얼마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면 요 정수 부분의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이 이 숫자의 자릿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를 붙여볼까요? 로그 5에 마이너스 30제곱. 자, 마이너스 30 앞으로 나오고 로그 5라고 하는 값이 아까 여기 계산해놨죠? 0.6990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음수로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얼마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정수 부분이 이 앞에 있는 이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려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했죠. 이게 마이너스 정수 부분과 마이너스 0. 소수 부분으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수 부분으로 읽어내면 안 돼요. 자, 여기다 뭐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넣어줘서 요렇게 정수 부분을 읽어야 한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그 수만큼 소수 이것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기에는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3-2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2와 로그 3을 줬고 로그 7도 줬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로그 7도 줬어요. 자, 3의 30제곱이 몇 자리수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네요. 자, 로그를 붙여볼까요? 3의 30에다 대고 자, 그러면 30 앞으로 나오고요. 로그 3이에요. 자, 로그 3은 0.4771입니다. 그죠? 자,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값이 얼마냐? 14.313이네요. 14.313. 자, 정수 부분이 14인 걸로 봐서 이것은 몇 자리 수다? 자, 15자리 수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15자리 수의 첫 번째 자리수, 가장 높은 자리수, 그죠? 15개의 자리수 중에 첫 번째 자리수의 숫자를 구하라요.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좀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4.313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14 더하기 0.313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 0.313을 기준으로 이 주어진 값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2가 0.3010이고요. 로그 3이 0.4771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4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로그 2의 2배겠죠. 왜냐? 로그 4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제곱이 되면서 2로그 2가 돼요. 그죠? 로그 2의 2배가 되기 때문에 0.3010의 2배가 돼서 0.602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 5는 아까 우리 요 앞 문제에서 계산을 했었는데 2분의 10으로 바꿔가지고 0.6990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로그 6은 바로 또 요 앞 문제에서 했었는데 로그 2와 로그 3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7은 여기 있고요.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0.3010의 3배입니다. 로그 9는 로그 3의 2배이기 때문에 요거의 2배예요.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값들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0.313이라고 하는 값은 0.3010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수,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니까 요 2와 3은 사이에 0.313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본다면 요 위에 0.3010을 적어주고요. 요 아래다가 0.4771을 적어주고 이 앞에는 똑같이 14를 갖추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요 숫자는 다시 로그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이게 로그 2 곱하기 10의 14제곱, 그죠? 14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것은 로그로 바꾸게 되면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로 바꾼 것이 A, 즉 요거 3의 30제곱에 해당되는 이 수였잖아요. 그죠? 3의 30제곱에 해당되는 요 수였는데 요 수가
2 곱하기 10의 14제곱과 3 곱하기 10의 14제곱 사이에 있다면 그 첫 번째 자릿수는 얼마다? 2다라고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2000입니다. 그죠? 3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3000이에요. 그렇다면 요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는 2000 얼마다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릿수가 2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0.313을 기준으로 위아래 수를 끼워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정도라면 보통 2와 3 사이의 수를 많이 쓰겠지만 만약에 어떤 값이 뭘로 해볼까요? 7 플러스 0.512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로그 3 0.4771과 여기에는 로그 4 0.6020을 끼워가지고 0.4771과 0.6020을 끼워가지고 앞에는 그대로 7을 두고요. 자, 이것은 로그 얼마로? 4 곱하기 10의 7제곱으로. 이것은 로그, 아니죠. 이게 3 곱하기 10의 7제곱. 그 다음에 로그 4 곱하기 10의 7제곱으로 바꿔보면 이 수는 로그 값으로 봤을 때는 요 사이에 3 곱하기 10의 7제곱과 4 곱하기 10의 7제곱에 있는 어떤 수를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자릿수는 3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7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릿수는 3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릿수의 숫자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몇 자릿수인가라는 이 질문은 이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이 정수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정수 부분을 찾아서 그 정수 부분을 읽어내야 되는 문제고요.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는 이 소수 부분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야인 숫자가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것은 앞에 정수 부분, 그죠? 이것을 뭐 b라고 할까요? 그러면 로그 b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뭐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0. 얼마 이렇게 보양을 만들어낸 다음에 요 숫자를 가지고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야인 숫자가 나타나느냐를 읽어내고 그 숫자를 구하라는 결국 또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뭐 로그 2와 로그 3, 4인지 로그 3과 로그 4, 4인지 또는 로그 4와 로그 5, 4인지 그거를 찾아서 읽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기본 문제 3-3입니다. 자, 여기서는 7의 100제곱이 85자릿수다. 자, 이번에는 자릿수를 줬어요. 그죠?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원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할까요? 자, 로그 A가 정수와 소수, 특히 알파는 반드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정수 부분의 수에 의해서 요 A의 자릿수가 결정이 나요. 자, 이 자릿수가 85자릿수라면 이 N은 얼마다? 84다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7의 100제곱은 로그로 바꿨을 때 로그 7의 100제곱. 자, 100 곱하기 로그 7이네요. 100 로그 7. 자, 이것은 이게 85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84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보통 등식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부등식으로 많이 잡아줍니다. 100 로그 7은 84와 알파인데 알파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85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로그 7의 범위는 84를 100으로 나누니까 0.84보다는 크거나 같고 0.85보다는 작다. 이 뜻이 되네요. 자,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7의 25승을 물어봤어요. 25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부등식 양변에 25를 곱합니다.
그러면 0.84 곱하기 25. 크거나 같다 25 로그 7. 자, 그 다음에 0.85 곱하기 25.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25는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지? 로그 7의 25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수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왼쪽이 21이 되고요. 오른쪽이 21.25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로그 7의 25제곱 요 값은 뭐 21. 얼마구나. 물론 21.25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어쨌든 21 플러스 어떤 알파 형태. 그지?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21인 걸로 봐서 얘는 몇 자리수다? 22자리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11의 100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릿수가 먼저 주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84 더하기 알파 형태로 해서 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의 100제곱의 자릿수가 85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100 로그 7이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85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꾸는 것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마지막이네요. 자, x가 10에서 100 사이입니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자,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수와 요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이 수가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알파라면 이 수는 n 플러스 알파 형태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두 수를 서로 뺐을 때 n 플러스 알파하고 n 마이너스 알파 사이의 차이는 알파가 서로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요건 정수가 됩니다. 그죠? 자, 수가 지금 요게 더 클 것 같으니까 로그 x 제곱을 앞쪽에다 두고 뒤쪽에 로그 x를 두면 자, 요것은 n 마이너스 n 다시 얘기하면 정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 x분의 x제곱이 되고요. 사실상 이것은 로그 x죠. 자, 결국 이래서 로그 x는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그 x의 범위가 있는데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자, 이쪽은 로그 10이고요. 자, 이쪽은 로그 x고 이쪽은 로그 100이기 때문에 자, 로그 x의 범위는 뭐와 뭐 사이? 로그 x의 범위는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과 2 사이에서 정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수는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그 x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x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그러면 빼서 정수로 놓는다가 핵심이 되고요. 문제집 풀다 보면 소수의 부분이 합이 1이 된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소수 부분이 더하면 1이 된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같다 그러면 빼서 정수가 되고요. 소수 부분이 더해서 1이 된다 그러면 합이 정수다. 합했을 때 요 소수 부분과 요 소수 부분이 더해져서 1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수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그런 기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용 로그의 활용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좀 끊어갈게요. 상용 로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에 잠깐 전화가 와서 좀 징징거리긴 했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상용 로그의 활용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문제 정도만 좀 이해하면 웬만한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원리합계입니다.
자, 이 원리합계라는 말은 일단 이 원자는 원금을 뜻해요. 원금이 있고, 그 원금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이자잖아, 그지? 그래서 이 이자를 요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합계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의 값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한 달을 넣어두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쯤 할까요? 한 0.02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죠. R이 0.02라고 하면 대략 2%가 됩니다. 그죠? 자,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을 100만 원을 한 달 동안 넣어서 한 달 이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그 다음 달에는 원금 100은 그대로 있고요. 그 원금에 0.02라고 하는 값이 더해집니다. 곱해져 갖고 이렇게 더해져요. 그죠? 자,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100에 1 플러스 0.0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어떤 원금이 있다. 그럼 그게 한 달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이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 1은 원금을 뜻하는 거고요. 요 R은 요 0.02가 요 A에 곱해진 값이 더해진다. 이런 뜻이죠. 자, 요런 형태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기간이 하나 같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기간이 가게 되면 다시 이게 원금이 돼요. 이걸 원금으로 해서 다시 1 플러스 R이 곱해지기 때문에 요 두 번째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되죠. 벌써 N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기간이 N이 지났을 때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원리합계 공식으로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한 번 이자를 붙은 것이 다시 그 다음번에 원금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복리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자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랬느니 이자가 계속 이렇게 엎어지면서 그죠? 계속 쌓이면서 계속 원래 원금에 한 번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게 다시 그 다음번에 있어 보면 원금이 되고 이 원금에 또 이자가 붙고 이게 원금이 돼서 그 다음번에 또 이자가 붙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복리법이에요. 단리법은 그냥 처음부터 R이 0.0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지나면 여기에 0.02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엔 이거에 2배를 더해주고요. 다시 그거에 3배를 더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단리법인데 단리법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자 원리합계 공식은 원금에 1 플러스 R이 기간수만큼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그 공식에 맞춰 써본다면 원금 1000만 원을 연율 2%로 1 플러스 0.02죠. 2%로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다. 자, 이 원리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S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네요. 자, 당연히 로그를 붙일 거예요. 자, 로그 S는 한 번 더 쓸게요. 로그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 자, 다시 쓰면 로그 1000과 로그 1.02의 10제곱인데 10이 앞으로 나오니까 10 곱하기 로그 1.02. 자, 로그 1000은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2가 0.0086이에요. 그죠? 자, 그거에 10배이기 때문에 0.086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S에 로그를 붙인 이 값은 3 플러스 0.08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거꾸로 다시 돌려가지고 이 S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시 로그로 표현됐을 때 여기가 얼마냐를 찾아야 돼요. 이 값이 우리가 찾는 S값이 될 테니까 자, 다시 로그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는 로그 1000이죠. 플러스 자 0.086은 여기 있네요. 그죠? 0.086. 자, 이 값은 로그 1.22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합쳐지면 로그 1000 곱하기 1.22가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소수점이 뒤로 3칸 가야 되니까 122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가 3-5였네요. 자, 그 다음 문제 3-6을 한번 볼까요? 자, 3-6은 노동의 투입량 X, 자본의 투입량 Y, 생산량이 Z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야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수학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 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요 Z는 생산량이야. 그 다음에 요 X는 투입량이고, 요 Y는 노동의 투입량이니까 투라고 하지 말고, 자, 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는 자본의 투입량이니까 이걸 자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해가 나와요. 2016년과 2003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각각 2배와 4배로 늘었대요. 그렇다면 여기가 2016일 때, 여기를 우리가 X, Y, Z라고 한다면, 2003일 때, 늘어야 되니까 2003일 때를 이렇게 하면 2016일 때는 뭐가 되느냐? 자, 노동은 얼마가 늘고, 노동은 2배가 됐다, 2X. 그죠? 자본은 4배가 됐다, 4Y. 그죠? 자, 생산량은 2.5배다. 여기가 2.5Z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의 식을 만족해야 될 테니까 자, 가지고 와서 써볼까요? 자, 2.5Z는 자, 2 곱하기 2X의 알파제곱 곱하기 4Y의 1-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 볼까요? 2 곱하기 2의 알파 곱하기 4의 1-알파. 자, 남는 것은 여기 2는 뒤쪽으로 보낼게요. 요거는 뒤쪽으로 보내고 2의 x의 알파, y의 1-알파. 자, 이것이 2003년도의 생산량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2의 알파 곱하기 4의 1-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2003년도의 생산량 Z.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서 Z가 소거되면서 자, 요런 형태의 모습이 됐네요. 그죠? 자, 요거 4라고 하는 건 다시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한다면 알파 더하기, 그죠? 자, 여기 2의 제곱이니까 2-2알파. 즉 2의 2-알파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2.5기 때문에 이것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면 알파 값이 쉽게 나올 텐데요. 그죠? 자, 어떻게 바꾸죠?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근데 뭐 2.5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25죠. 25를 10으로 나눈 꼴이네. 자, 25를 10으로 나눈 꼴이고요. 25는 다시 5의 제곱이 되고 5의 제곱이 되고 밑은 10이 되고 양쪽에 상용로그를 씌우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겠네. 자, 양쪽에다 상용로그를 씌워 볼게요. 그러면 로그 자, 여기가 10분의 25 자, 다시 얘기하면 로그 5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10이죠. 근데 로그 10이 얼마야? 1이잖아. 그지? 1 쓰고 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로그를 붙여야 되니까 2-알파의 로그 2 자, 로그 5의 제곱은 다시 얘기하면 2 로그 5가 돼요. 그죠? 2 로그 5 마이너스 1이 2-알파의 로그 2 자, 여기서는 소수점 계산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로그 2가 얼마라 그랬죠? 0.3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로그 5는 아까 우리 다뤘었죠?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생각해서 뭐로 바꾼다? 1-로그 2로 바꾼다.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는 뭐로 바꿔라? 0.7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0.7로 바꾸고 이건 0.3으로 바꿔서 알파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상용 로그에 대한 부분을 다 다뤘어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변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진수가 있을 때 이것이 로그를 통과하게 되면 로그 A라는 값이 되는데 이 로그 A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이 A를 좀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실수죠. n만 따지면 자연수 정수범위지만 이 A를 아주 좀 작은 수로 바꿔내는 이러한 하나의 변환 툴이에요. 그리고 A가 커질수록 이 값도 커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를 좀 작은 수로 바꿔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변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로그, 상용로그까지를 마쳤습니다. 요 다음 단원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단원이 되는데 일단 지수로그, 상용로그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에 밀리지 않도록 연산 실수가 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요 연산이 잘 돼야 뒤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여러분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한 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쪽으로 자,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이팅 하세요.